이렇게 먹으면 허리는 점점 더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딱 하나만 지켜주시면 5일 안에 2kg 감량 무조건 가능합니다. 오늘은 176cm에 52kg를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저만의 몸매 비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모태 뚱뚱이었던 제가 어떻게 해서 마른 몸을 갖게 됐고 그걸 또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3시간 간격으로 5끼에서 6끼를 나눠 먹는 습관입니다. 저는 이 습관이 제가 막 혹독하게 식단 조절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 몸무게를 10년 넘게 유지한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 살도 찌지 않고요. 무엇보다 적당히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몸매 유지는 물론이고 감량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일 5식, 1일 6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허기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는 우리가 매번 폭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허기짐, 그러니까 배고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양 조절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딱 내려놓거든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폭식을 할 때가 끼니를 건너뛰었을 때랑 생리 직전인데요. 그때는 후천적인 소식자인 저조차도 정말 음식을 보이는 대로 쑤셔놓기 바쁩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라탕이나 떡볶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양 조절에 실패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음식 종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끼니를 나눠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그 이후에 몸매를 유지하는 가장 큰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그 사이사이에 간식을 섭취해서 1일 6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크림치즈를 얹은 베이글이랑 까주스, 아보가도, 블루베리를 메인으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이랑 점심 사이에는 프로틴 바를 하나 섭취하고 점심에는 기본 샐러드에 단백질을 추가한다든지 포케에 현미밥을 추가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는 큰 고구마 한 조각 혹은 닭가슴살 한 덩이를 먹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현미밥이랑 단백질 그리고 제철 음식을 주로 섭취를 해요. 또 저는 저녁을 먹은 다음에 근력 운동을 가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GI 지수가 높은 바나나를 꼭 먹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먹는데 살이 빠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1일 1식부터 절식까지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량씩 나눠서 먹었을 때 살이 가장 빠르게 빠지더라고요. 특히 과거에 저처럼 지금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7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폭식하는 습관이 나아질 거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량씩 나눠 먹으면 좋은 점이 허리 사이즈가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는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는 걸 극도로 기피하는 1인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버거를 하나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햄버거 하나를 한 끼에 먹어버리는 것보다 반으로 나눠서 2끼에 걸쳐서 먹는 게 허리 사이즈를 줄이고 유지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허리 둘레가 늘어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찐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끼니를 구성할 때 탄수화물의 비중은 줄이고 반대로 단백질의 비중은 늘려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은 잘 챙겨 드시는데 단백질 섭취는 소홀하시더라고요. 보통 여성 기준으로 하루에 단백질 60g은 섭취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루에 먹는 단백질 총량을 60g으로 딱 세팅을 해놨는데요. 그런데 단백질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고기나 육류 단백질은 근육 합성이 잘 돼서 확실히 근비대에 좋기는 했는데 여성적인 라인을 만들어주는 데는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반면에 콩, 생선, 연어, 두부 같은 단백질은 보다 슬림한 라인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막 근육이 도드라지는 몸보다는 부드러운 실루엣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식사에 콩이라든지 연어 같은 단백질을 신경 써서 추가를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액상과당을 마시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물 대신에 데미소다 사과맛 그리고 웰치스 포도맛을 마실 정도로 액상과당 러버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액상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칼로리는 높은데 정작 포만감은 없다는 거예요. 떡볶이나 라면은 그래도 먹으면 배라도 부르지 이런 음료는 배는 안 부르는데 살만 찌니까 저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액상과당의 또 다른 문제점은 허벅지 뒤처럼 살이 없어야 예뻐
예쁜 부위에 미운살이 찐다는 겁니다. 제 키가 176인데 52kg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마른 거잖아요. 그런데 액상 과당을 달고 살 때는 뒤 허벅지에 셀룰라이트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액상 과당을 끊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 허벅지 뒤에 셀룰라이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년에 한두 번 액상 과당을 먹을까 할 정도로 거의 끊은 상태이고요. 대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수시로 마셔주는 편입니다. 액상 과당을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바꿔준 이후로는 하체 부종이나 몸에 있는 불필요한 붓기가 빠지면서 바디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가끔 물에서 비린내가 나서 도저히 못 마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게 TWG의 그랜드 웨딩 그리고 크림 카라멜 맛 홍차인데요. 이게 가격이 비싸긴 한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맛있는 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운동 없이 살 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리고 그게 조회수도 훨씬 잘 나올 거고요. 그런데 식단만 조절을 하게 되면 요요가 너무 쉽게 오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그 몸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돼요. 저도 먹는 것만 조절하는 다이어트를 해봤죠. 그런데 시기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을 더 빼려면 먹는 거를 더 줄여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요가 세게 와서 다이어트를 다시 해서 성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을 병행을 했더니 확실히 요요도 안 오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장기간 유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몸매 라인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은 정말 필수입니다. 운동을 안 하고 시기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들어갈 때는 나와 있고 나와야 할 땐 들어가 있을 거라 내가 원하는 그 몸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신체 특징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어렴풋이 상체는 좀 가늘고 그에 비해서 하체는 있는 편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몸매를 다듬고 나니까 제 신체의 장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까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 1회 PT를 받고 3, 4회 정도 개인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웨이트가 잘 맞아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필라테스나 수영처럼 나한테 잘 맞는 운동이 있어서 그걸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그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키는 생활 습관은 몸에 핏대는 옷을 입는 건데요. 저는 평소 몸매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오버핏은 절대 입지 않아요. 물론 오버핏을 입으면 시크해 보이고 멋스러운 거 저도 알죠. 그런데 문제는 옷 자체가 헐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살이 찌는 거에 관대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반면에 슬림하고 타이트해서 몸매 실루엣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본의 아니게 수시로 바디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6일 정도는 핏대는 니트에 세미 부츠컷 혹은 슬림 스트레이트 핏의 바지를 제 시그니처 룩처럼 입고 다니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때 구부정한 자세로 앉게 되면 림프순환이 안 돼서 몸에 독소가 쌓이거든요. 이렇게 독소가 쌓이면 승모근이 발달하고 붓기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또 독소가 이렇게 쌓이면 불필요한 군살이 붙게 되는데요. 특히 허벅지 뒤나 엉덩이 쪽에 미운 군살이 붙어서 뒤태를 다 망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하체가 발달하신 분들은 더욱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거치대는 물론이고 제가 특히 도움을 받았던 거는 자세 교정 의자였어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와이더의 커블 체어인데 저는 이걸 쓴 지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허리를 잘 잡아줘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자세를 바르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굳이 제가 쓰는 걸 사용하지 않으셔도 다른 교정 의자를 사용하셔도 관계없고요. 확실히 이런 교정 의자를 사용하시면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양발이 지면에 다 고르게 붙어 있어야 장시간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7시간 이상 자는 수면 습관을 기르는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정말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지키는 게 어려워서 살짝 민망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잔 날이랑 아닐 때랑 몸에서 체감되는 게 달라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잠이 부족한 날에는 양껏 먹어도 배가 안 불러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면하는 동안에 근육이 성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생리 기간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생리 전에는 식욕을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서 2-3kg가 훅 찌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생리 3일차부터 기존에 하던 운동에 유산소를 20-30분 정도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생리가 끝난 날로부터 5일 동안은 무게나 세트 수를 추가를 해서 운동 강도를 높여줘요. 이렇게 하면 생리 전에 찐 3kg가 5일 만에 빠르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모태뚱뚱해서 후천적으로 날씬해진 제가 지키고 있는 식습관, 운동습관, 그리고 생활습관을 나눠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몸무게라든지 몸매가 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